얼마 전까지도요, 중국 경제가 세계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미국, 유럽, 일본 세계 3대 경제 축이 비리비리하고 결국 중국이 코로나 봉쇄에서 풀려나오면 리오프닝이 되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재부흥을 끌고 갈 견인차가 될 거다. 이런 황당한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이 무슨 힘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끌고 가냐? 자기들이 다 중국에서 이탈하고 있으면서 중국 경제가 어디서 끊임없이 화수분이 쏟아져 나오는 거냐. 자, 이런 문제들을 제가 말했는데, 저는 중국 경제가 제가 한 7, 8년 전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다. 공산당이 겉으로 지금 중국 경제를 약탈적으로 끌고 오고 있고, 또 비저로 끌고 오고 있는데, 이게 한계에 부딪힐 거다 했습니다. 자, 이제 한계에 왔어요. 자, 오늘 아침에 중국과 관련되는 기사가 몇 개 났는데요. 거꾸로 가는 물가,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중국.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5.4%,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0%. 그래서 소비 수출 지표가 바닥이다. 그래서 중국이 하반기에 반등할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가 제로라는 것은 중국의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하나도. 불과 올 1월 달만 해도 2.1이었는데 지금 6월 달에 제로가 됐습니다. 2022년 4월만 해도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8이었는데 지금 올 2월 달에 마이너스 5.4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수출도 안 되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제가 불황에 빠져서 소비나 투자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 수요가 없어지고 있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플레이션이 가장 심했던 것은 역사상에 미국의 1930년 경제 공황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가지고 구매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생산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면서 경제가 쪼그라들었고, 일본이 최근에 잠깐 반짝합니다만은 그 직전까지 30년 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죠. 일본이 지금 반짝하는 것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지금 중국에는 확실하게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요, 오늘 사야 할 걸 내일로 미룹니다. 왜? 내일 물가는 더 떨어져 있을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내일 사야 할 걸 미리 사죠. 올라가니까. 근데 디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안 사고 미루면서 점점 더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디플레이션 공포가요, 7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둔화되고 있는 구조적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언론은 한 면에 걸쳐서 반중 혐한 정서에 중국 유학이 뚝 떨어졌다. 2년 새 3만 명이 짐을 싸서 돌아왔다. 과거보다 희소 가치가 떨어져 외국 학위가 취업 보장 못해 원화 약세의 생활비 부담도. 중국 유학생 2년 새 64% 급감. 3명 중에 1명은 미국을 택하고 있다. 이 중국 유학생이 떨어진 원인을 반중 혐한 정서에 기대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웃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중국 경제가 붕괴되니까. 중국 유학생이요,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중국에서 취업하든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국과 거래를 하는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경제가 현지에서 학교 다니는 저거가 보기에 틀렸다 싶으니까 다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되고 있는 것은 피부로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사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유학간 한국 유학생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중국 최악의 취업난, 좀비 졸업 사진, 잔반 도시락, 중국 청년 실업률 21%의 그늘 해가지고 16에서 24%
16에서 24세의 중국의 실업률이 한국의 4배에 달한다.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비 졸업 사진이 유행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에 입는 가운을 입고 길가에 좀비처럼 늘어져 있는 사진, 그리고 팔다 남은 음식을 다 모아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잔반 도시락, 이런 것들을 이 SNS에 올리는 게 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생이 완전히 가운을 입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서로가 다 인정으로 올리는 게 유행이다. 대학을 졸업해봤자 미래는 없다. 그러니 살아도 산 게 아니다고 이런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의 한 대학 졸업생은 올 봄부터 수백 개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서류 합격률이 10%가 되지 않으니 실제 가서 최종 합격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할 거다. 1, 2%겠죠. 그래서 나는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된다. 그래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이 1978년 덩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 청년이 가장 취업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직면했다는 거고, 이 높은 중국의 실업률의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 전망이 암울한 데 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4로 낮췄는데 경제 회복이 더디어서 기업이 신규 고용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성장률은 사실상 5.4라고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는 5.4보다 더 낮을 거고, 또 그 5.4보다 더 낮은 것은 한 3분의 2는 뻥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거의 멈춰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빅테크 기업은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규모 규제 여파로 수만 명을 감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정부가 봉쇄 정책을 펜 2020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서 2021년 6월 이후에 14%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데 20만 명 공무원 뽑는데 770만 명이 응시했고, 취업난을 피해서 부모와 함께 살며 집안일을 하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전업자녀,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일하러 갔을 때 집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전업자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근로시간과 월급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자, 잘 차린 한 끼는 그냥 사치고 팔고 남은 음식을 할인해 파는 잔반 블라인드 박스가 인기라는 거예요. 식당마다 팔고 남은 음식을 갖다가 쓰레기로 버리느니 잔반 도시락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그거 사 먹었다고 올린다는 거예요. 자, 일자리 불안이 계속될 경우 청년들이 공산당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 중국의 청년들이요, 우리가 과거에 이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사건이나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사건에 굉장히 흉성과 애국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철저하게 공산당의 애국주의 교육을 받아서 이 공산당 지지 세력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바로 2030 세대예요. 홍콩 시위에서도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일자리가 문제가 되니까 중국 정부를 비난하고 등을 돌리고 체제 위협이 지금 시작되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를 성장시켜야 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중국의 공청단 단원이요, 7,360만 정도로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봤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굉장히 커진 이 IT 산업이라나 빅테크 산업이라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가 핵심인데, 이 중국의 대표적인 이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이 시진핑한테 미운 털이 박혀서 그의 엔터 알리바바 가치가 1100조 원이 날아가 버렸고, 벌금 과징금만 4조 원, 시총이 3분의 1토막, 중국의 정권을 공개 비판한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면 결국 대만 침공으로 중국의 지금 공산당에 이탈하는 젊은 사람들을 붙들어 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결과 집권 민진당이 또 이기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겨야 된다. 자, 심각해지고 있어요. 중국의 공산당의 위기는요, 지금 이제 경제 위기를 수습 못하는 데서 온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